한눈에 딱 봐도 세월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시간과 햇빛과 바람이 머무르다 간 흔적. 그 손길과 이야기가 지붕 위에도 나무 기둥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마을 분들, 오래되신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1920년대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년쯤 된 정미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산이 10번은 변했을 긴 세월을 견뎌내고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처음 본 그 느낌 때문입니다. 구도가 상당히 이쁘고 이렇게 와닿는 면이 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옛날부터도 사진작가 또는 그림 그리는 분들이 스케치로도 많이 왔던 그런 장소였더라고요, 여기가요. 근데 그 여기를 보는 순간에 느낌이 이것은 원상 복원해서 이쁘게 가까워서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연 그 느낌이 통했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의 정미소엔 긴 세월을 거슬러 추억과 마주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옛것을 추구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도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필요한 부분이죠. 흘러가는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의만 씨가 살뜰히 복원해 갖고 온 오래된 정미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초록이 무성한 여름의 끝자락. 전라북도 전주에 왔습니다. 마당 청소가 한창인 이의만 씨. 훌쩍 웃자란 나무들과 잡초들로 한판 씨름을 벌입니다. 잡초와 전쟁이죠. 이 계절이 이 봄, 여름이 되면은 잡초는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데 잡초도 거기에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잡초도 다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게겠죠. 잡초가 있어야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미생물이 토지를 좋게 할 수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초 또한 우리한테 이로운 것도 제공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한낱 잡초에도 너그러운 마음을 보탤 줄 아는 그가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갖고 온 곳이 또 있습니다. 이곳 정미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국화를 하는데 여기 스케치 하러 왔다가 빨간 양철이 바람에 하나 떨어졌다고 그 주소다 주면은 거기다 그림 그리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의외로 정미소가 구도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미소를 구입하자. 켜켜이 쌓인 세월의 무게에 허물어질 것 같은 모습. 잠시 걱정도 했습니다. 옆에 벽은 다 허물어져 없고 이제 양철 이런 걸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막아놓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수리하면서 문화재 보호선 분들이 와서 수리를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밑에가 이게 터져 있었기 때문에 통풍이 되고 바람이 불고 이런 상태에서 나무가 건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남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습기가 끼면은 한옥 나무는 뭐냐면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금방 썩기 마련인데 이렇게 오히려 벽이 터져버려서 통풍이 돼서 이게 견뎌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싶었죠. 골조를 일일이 뜯어 살피고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살리는 작업. 안 고친 듯 고치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수리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식돼 버린 부분, 썩어 버린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에 폐가 된 건물을 두세 채 해체를 해서 갖다 놓고 거기에 알맞는 자재가 있으면 골라서 쓰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함석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맞는 것을 골라서 문화재 보수하듯이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실제 문화재 보수하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원형 복원하는데 1번을 주안점으로 삼고 2번은 이것을 수리하고 났을 때 잘 고쳤다 이런 이야기면 이건 실패다 그랬어요. 아직 그대로네 하는 느낌이 있는 가운데 수리를 마쳐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된 수리다. 정미소의 옛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정성을 쏟은 건 빨간 양철 지붕이었습니다. 빨간 양철 지붕에 애착을 가졌었고 그것은 우리가 시간과 햇빛과 바람이 만들어낸 이러한 빈티지한 색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일부러 고르 다니는데 그 빨간 함석을 고르 다니는데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됐고 한때 우렁찬 소리를 내며 쌀 껍질을 벗기던 기계는 멈췄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정미소에 돌리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은 발통기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동력으로 이 돌리면서 쌀을 도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도정하는 순서가 저쪽에 이제 벼를 넣어서 그 벼가 이 안에 그 바가지가 생긴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정미기를 거치면서 여기서 이제 하얀 쌀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러다가 출출할 때 만두가게에 전화해서 만두 시켜 먹었던 거죠. 그런데 앞에 국번이 없는 정도 전화번호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시켰던 만두가게 전화번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것도 나름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흔적들이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손때 묻은 흔적도 있지만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메모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런 흔적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는데 그런 흔적들은 지우지 않고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곳엔 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창이 없던 정미소 2층엔 새로 창을 내 문을 달았는데요. 이 창문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꼭 어울립니다. 초등학교 폐교된 이런 창문 같은 경우에 페인트가 오래돼서 이미 낡아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의 빈티지함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함으로써 여기 와서 빛을 봤다고 생각이 들죠.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던 그 시간이 마법같이 소환되면 두런두런 모여 앉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이 정미소가 100년이 넘다 보니까 100년이 넘다 보니까 거의 태풍이 아니고 조금 센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정미소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내려앉을 것 같고 바람이 불면 막 쓰러질 것 같고 해가지고 이런 걸 산다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옛날에는 쌀을 도정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미소 오면 어쩌다 옛날에 그 배고프고 했을 때 먹을 것이 있었고 여기 오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해 부자가 된 기분이. 여기 와서 이 차를 마셔도 또 그 기분을 느껴요. 넉넉한 시골 냄새와 여유로웠던 옛 풍경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 자체가 우리들이 항상 살면서 이제 봤던 그런 게 이제 새롭다기보다가 잊혀져가는 그런 곳이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차를 한 잔 마신다라는 건 너무 편안하고 좋겠죠. 옛날에는 우리 방앗간 하면 또 젊은 남자가 데이트하는 것도 되고 그런 게 아주 생각 많아요. 여 정미소 오면
재밌어요 여기. 그리고 옛날에 정미소 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단 정미소 가서 하는 거 저그 왕대 그 등계 왕대 나가는데 그 먼지 뒤집었을까봐 거기만 꺼리지. 그 외에는 저 정미소 안은 다 좋았어요. 이곳 정미소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 마을의 흔적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옛날에 안적골이라는 골이 있었는데 그 골이 4차선이 확장되면서 뜯기고 없어서 이 두 개의 건물만 남은 것을 보존을 시킨 셈이 됐죠. 그래서 옛날에 이 마을에 거주했던 분들의 자손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자기들의 그 고향 마을을 뭔가 흔적을 남겨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듣고 있어요. 그가 직접 모은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옛날 시골집에서도 수집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인형만 해도 뒤에 이렇게 나벨을 보면은 1982년도 거예요. 1982년도 김주수라는 소설책이 생각나는 어떤 대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인형도 82년이면 벌써 40년이 넘게 지났는데 어떤 이런 모습을 아직도 지니고 있고 이런 라벨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느낌도 있고. 예. 세월의 덮개가 쌓인 나이 지긋한 물건들 속에서 어쩌면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반짝반짝 빛날 추억을 끌어모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일본 강점기 때 개화기 때죠. 그때 들어왔던 아이스박스인데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냉장고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얼음을 채우는 데가 양쪽으로 있고 요 밑에도 얼음을 채우는 데가 있고 여기는 냉동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냉장실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반찬이 흘렸는지 조금 부식된 부분도 있어 보이고 이러한 나무로 만들어진 냉장고의 원조격인 아이스박스죠. 추억이 방울방울. 덕분에 저도 시간 여행 잘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크게 대화가 없었는데 여기 오면 말이 많아져요. 설명할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떤 그 가족 간에도 여기 오면은 꽤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이것은 이랬던 건데 이렇게 막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나름대로 여기가 주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정미소 옆에 자리한 감나무가 있는 작은 촌집입니다. 이곳엔 2년 전 하늘나라로 간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무척 사랑했고 아침 되면은 나보다 먼저 나가서 이미 여기 풀을 뽑고 있고 또 비가 온 날은 장화를 신고 다니면서 야생화를 키우고 이런 모습들이 아직 눈에 선하고 여기를 진짜 무척이나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몇 년 못 누리고 간 게 조금 아쉽죠. 여기 곳곳에 아직도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지켜본다기보다 아직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동양 화가인 아내의 작업실이었던 촌집. 아내는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작은 미술학교를 열고 이웃들과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그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건 오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주말마다 고택에서 그림 수업을 열며 선생님의 빈 자리를 메꿔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배웠던 것들을 또 새로 시도한 것들 제가 창의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요 주변을 우리 그림의 소재로 만들고자 꽃도 많이 심으셨거든요. 저희가 그냥 야생화를 배운다. 이거 선생님이 한국화를 배운 기본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사용하는 물감이나 이건 서양 물감이거든요. 패브릭 물감이거든요. 그런 걸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셨거든요. 이 훌륭한 예술가였죠. 너무 안타까운 예술가였어요. 잠시 외출에 나섰습니다. 잘 계셨어요? 더운데 뭐 하고 계세요? 네, 칠하느라고? 더운데? 정미소를 복원한 경험을 살려 고택을 이축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이의만 씨입니다. 한옥을 돈이 많이 든다 해서 사실은 꿈을 못 꿔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지인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고택을 한번 이축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짓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피지 않는 꽃,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피고 그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에 제가 사계절을 1년을 살 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뭐라고 하죠? 기대감. 이거 문을 딱 열면 여기가 대망초 밭이거든요. 향이 그 누구도 진짜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확 와닿아요. 그 자연스럽게. 뭐 우리 향수하고는 다른 그런 너무 좋아요. 이 맛에 한옥에 산다고요. 숨겨진 보석 같은 한옥을 찾아내 고택살이를 꿈꾸는 사람들과 솜씨 좋은 목수를 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방은 의외로 인기가 좋은 방이에요.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대청마루가 깔려 있죠. 대청마루가 깔려 있고, 근데 이 문을 밖으로 이렇게 달아서 밖과 안이 그냥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런 자연과 친화적인 이런 느낌을 요즘에 현대에는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막아요. 막았고 거실을 넓히는 생각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파트 구조에 익숙해져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심지어는 이런 문에 보면은 창호지를 발라서 겨울에 그 추울 때도 바깥 공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저거죠. 이것을 옛날에도 천으로 막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종이로 막아서 바깥 공기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의 손길이 닿은 또 다른 한옥. 200년 된 고택을 이축해 복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옥이 천년을 간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통풍만 되면은. 네, 맞아요. 통풍만 되면은 네. 이것은 나무는 상하지가 않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풍이 안 된 부분, 상한 부분 있으면 유지 보수를 하면 되지. 그렇죠. 전체가 네. 문드러지지는 않죠. 네. 저희 집 가면 200년 됐다고 그래서 그 네모지게 기운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도 재밌는 모습 같아요. 그렇죠. 그 예. 이 소중한 자료죠. 네. 그런 것도.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품질 보증서 같은 맞아, 건데. 맞아. 거의 고택만 이제 저기를 하시고 신재 집은 그래 한옥이라고 해도 맛이 안 나잖아요. 집을 안 보신대요. 그래서 고택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고택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한옥의 매력을 나누는 일이 이토록 보람된다는 사실을요. 200년 된 고택도 한옥을 전주로 이축을 했고, 또 100년쯤 된 한옥도 이축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축을 해봤어요. 그것은 나름대로의 문화재적인 느낌이 있는 것들이 소실되고 없어질 뻔했던 것들이 옮겨놓고 보존을 잘 하니까 그 또한 명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가 재활용해야 될 뭐냐면 소중한 것들이구나. 휴일이면 정비소 앞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SNS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다네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미소 마스코트인 고양이 매홍이는 늘어져라 낮잠만 즐깁니다.
2층 비밀다락은 정미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선 언제나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창틀에 앉아 빨간 양철 지붕에 살포시 발을 얹으면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야쪽 봐봐. 됐어? 여기 확실히 영화 같은 느낌 나고 좀 옛날식으로 꾸며져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개성 넘치는 포즈로 찰칵. 오늘 인생사진은 제대로 건진 것 같죠?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게 되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색깔이 쨍쨍해서 예뻐요. 그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라서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햇빛 비쳐서 완전 영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고택과 어우러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의만 씨가 뭔가를 보여주겠답니다. 양철 지붕이 뜨거운 열기도 식히고 고택의 운치도 더하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밤에 늦게 할머니 무릎 베고 마루에 누워서 할머니 옛날 이야기 듣던 기억들, 또 귀신작에서 막 소스라치게 놀랐던 생각들, 이러한 마장어는 추억의 공간인 것 같고, 이 마루 끝에서 비 오는 날은 낙수물을 손에 만지면서 그 즐거워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이러한 이 집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루지만은 그런 추억이 누구나 다 말하자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대청마루와 지붕 낙순물이 젊은 손님들에겐 또 어떤 추억을 선물할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편안함, 그리고 옛것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골고루 묻어 있고 그러한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어요. 정미소에도 어둠이 깔렸습니다. 며칠 전 이곳을 다녀간 홍콩에서 온 손님이 반가운 엽서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월 3일 오후에 카페에 온 홍콩 MPR입니다. 그날 저는 친구와 맛있게 커피를 마시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맹옹이와 놀기도 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나죠. 뭐 자세히 이렇게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 왔던 이전에 한 2주 전인가는 또 일본 여학생들이 2명이 왔었어요. 그때도 서울로 해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바로요. 그래서 제가 전주역에 또 태워다 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네들은 먼 길을 왔는데 여기 보려고 나가는데 불편함을 조금이나 좀 도와주려고 나는 사소한 조그마한 배려였었는데 또 이걸 크게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선물까지 받아 가지고 제가 오히려 감동했죠. 이런 작은 배려에 이런 오히려 큰 감동을 나한테 선물해 줬다. 이 공간으로 맺어진 인연들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또 다른 인연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웃인 나무공예 작가 최덕순 씨의 작업실인데요. 그는 평생 나무와 함께 살았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이제 꾸며놓는 자체도 이제 멋이고 재밌어서도 하지만요, 이때가 참 가장 재밌어요. 색상이 툭툭툭 튀어나가지고 아름답게 딱 보이고, 이제 고생도 다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니까 재밌죠. 나무의 형태와 결을 담아낸 그의 작품 세계가 의만 씨는 언제나 놀랍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사랑하고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 그 취향과 마음이 닮아 가까워진 두 사람입니다. 이 거대한 작품은 느티나무 고목 뿌리로 만들었다는데요. 이렇게 크고 오래된 나무를 만난 건 평생의 행운이라 말합니다. 어디에서 이게 딱 있는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공장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그 마을이든 이렇게 그냥 죽어갖고 서 있는 나무를 거기서 보통 채취를 제 손으로 해가지고 또 가져오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어요. 평생에 이게 못 보는 나무가 어느 누구도 못 구해는 소재예요. 소재가. 그렇죠. 이런 나무는 우리가 보더라도 평생에 한 번 볼 듯한 나무인데, 하여튼 이런 나무를 구해서 이렇게 또 숨결을 치고 나서 작품을 만든다는 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행운이 하나씩 주어진다면 의만 씨에겐 이 정미소가 바로 행운일 겁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목표가 있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 쉴 수 있는 소박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꿈이 이곳을 있게 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조금 더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 공간을 보수를 했을 때 그 보수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상태로 몇 년 버팁니까? 그랬더니 손대지 않아도 100년이고요. 경주 불국사가 지금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잖아요. 보수를 계속 해나가시면 이것은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소중한 어떤 추억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흔적이고 문화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영원해야죠. 새로운 것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라지만 낡고 오래된 것에 늘 마음이 먼저 닿았다는 이의만 씨. 손때 묻은 흔적 너머로 기억 속 풍경과 마주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누고 싶었답니다. 그는 오래된 정미소에서 추억을 찍고 웃음을 빻고 삶의 이야기들을 뽑아내며 살아갈 겁니다. 함께 더 오래 말이죠.